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 A2K 에피소드 21화와 22화 연속으로 리뷰할 건데요. 두 편이 어제와 오늘 연속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연속으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 두 팀으로 나눠서 두 번씩 최종 무대를 한다고 하고요. 이후에 최종 멤버를 발표한다고 하네요. この番組はガチガチでお送りします。 아, 왜 이렇게 빨라? 랩이라고 해도 안무가 너무 빠른데? 네, 지나, 사바나, 렉시, 카밀라의 무대였어요. 노래는 신곡인 것 같아요. 전체 곡은 같은 리듬과 같은 멜로디가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서 약간 지루한 느낌도 있었는데요. 이거 메인 멜로디만 그냥 떼서 뭐 CF에 쓰거나 댄스 챌린지에 쓰면 그거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곡의 스피드에 맞춰서 안무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전체적인 멜로디의 구성이 노래를 하기에 어렵지는 않아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랩 같은 형식이 많아서. 중간에 그 사바나와 카밀라의 보컬 파트가 보컬을 얇게 부르는 파트라서 그 파트만 저런 식으로 안무를 하면서 부르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불안했지만 그래도 두 멤버가 라이브를 저 정도 하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멤버들이 안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곡이었다. 그래서 이 멤버들의 과정을 본 사람으로서는 이 정도면 모든 멤버들이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는 렉시랑 사바나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안무에 집중할 수 있는 무대에서는 이 두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겠죠. 켈리, 캔들, 케이지, 크리스티나의 무대였는데요. 여기서는 케이지의 보컬이 혼자 좀 뚫고 나온 느낌이 있었죠. 이 무대에서 케이지가 가장 돋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크리스티나도 보컬에서 본인이 가진 그런 리듬을 좀 보여줬는데 다만 크리스티나가 오늘 본인의 보컬 파트에서는 안무의 디테일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케일리는 괜찮았지만 좀 평범했기 때문에 다른 멤버들에 비해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케일리는 본인이 엄청 잘해야만 눈에 띌 수 있어서 그런 점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뭐 체형이나 비주얼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팀 무대를 하니까 켄달의 기본기가 좀 안 좋은 점이 무대에서는 너무 잘 드러나거든요. 혼자 무대를 할 때는 본인에게 한 2, 3분 정도가 다 주어지니까 그 안에서 단점들을 가리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팀 무대를 하면 본인에게 집중되는 시간이 한 30초 정도로 줄어드니까 그냥 안무와 보컬의 불안함은 그대로 노출이 되는데 그걸 덮을 만한 장점이 충분히 노출될 시간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켄달은 무대에서 모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켄달은 이런 단점이 처음부터 명확했는데 켄달의 장점은 무대 밖에서 모습이 잘 상상이 된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켄달이 이 정도만 해도 그런 아이돌로서 장점이 있다고 보여줘서 제작진들이 뽑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제 22화로 넘어가네요. 예, 22화. 이번에도 신곡인데 이번에는 같은 곡을 두 팀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 좀 더 켄달은 참. 크리스티나, 케이지, 켈리, 켄달의 무대였어요. 켈리가 직전 무대에서 지적받은 점을 의식해서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켈리는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런 솔루션을 찾아내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무대에서는 켈리가 안무의 디테일을 더 정확히 했고 본인이 무대에서 주목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케이지는 안무 능력이 좋아지면서 가장 뛰어난 멤버가 되어버렸어요. 케이지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했기 때문에 원래부터 발성이 그런 몸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소리를 유지하는 그런 공간에 의지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안무를 하면서 몸이 흔들릴 때도 유지가 되는 장점이 되어서 가장 안정적인 소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켄달은 언제나와 같이 불안한 보컬과 댄스였지만 표정으로 주목을 끌었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 크리스티나가 좀 평범해졌어요. 크리스티나도 언젠가부터 계속 같은 모습이거든요. 어느 미션 때부터. 그래서 이게 제작진들에게 좀 어떤 평가가 될지 궁금해요. 이 곡을 두 팀이 똑같이 하는 거 보니까 이 곡을 뭔가 프리 싱글 이 방송이 끝나면 발매하는 곡으로 쓰겠네요. 네, 같은 곡을 카밀라, 렉시, 사바나, 지나가 했어요. 카밀라도 이번 곡에서는 본인의 섬세한 보컬의 장점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케이지와 전혀 다르면서도 나도 메인 보컬이다 이걸 보여줬고 사바나도 단단한 안무의 강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는 어느 선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렉시도
이 정도의 댄스와 보컬이면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아가 좀 무대에 따라서 폼이 많이 변하는데 이거는 아직 자신의 색깔을 찾지 못한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불안해지는 무대였어요. 네, 이제 모든 스테이지가 끝났고 데뷔 멤버의 숫자도 정해지지 않아서 뭐 예측이 어려운데요. 그리고 멤버들의 실력보다 중요한 건 이제 제작자가 새로운 팀이 어떤 컨셉을 사용할 건지거든요. 그에 따라서 선택되는 멤버가 다를 거거든요. 그리고 이 팀은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도 고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데 저는 그냥 K-팝 아이돌의 팀을 제작할 때 선택하는 방법을 그대로 도입해 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먼저 절대 뺄 수 없는 핵심 멤버를 선택하고 그 멤버를 중심으로 팀의 컨셉을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 어울리는 멤버로 구성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저라면 여기서는 카밀리랑 케이지를 일단 2명의 메인 보컬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들이 없으면 일단 음원을 만들 수가 없어. 그리고 사바나를 메인 댄서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고려하면 일단 아까 말했듯이 켄다를 선택을 하겠죠. 그럼 4명. 이러면 여기에 또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할까? 이제부터는 이런 글로벌 팀을 고려해서 뭐 프렌즈, 빅뱅 이론 이런 같은 미국 드라마에서 보면 항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서 출연진을 구성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아시아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뭐 지나, 켈리, 뭐 렉시까지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누가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케일리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 케일리를 넣나 뭐 지나를 넣나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처음에 케일리는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 다만 너무 어린 모습이라서 아기 같을 것 같다라는 점. 근데 진아는 기본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근데 비주얼이 좋다. 이렇게 반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케일리는 후반으로 오면서 본인이 마냥 어리기만 하지 않다는 캐릭터를 만들어냈고요. 진아도 성장은 했지만 그래도 결국 기본기를 극복하기는 좀 어려운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진아가 그런 방송 후반에 오면서 겪은 어려움의 과정들이 데뷔 이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아가 선택되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러면 렉시나 크리스티나가 남는데 사실 8명 전부를 데뷔시켜서 그냥 해피엔딩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YG에서 2번인가? 몇 번 사용했기 때문에 JYP가 여기서 같은 방식을 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따라했다는 이야기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1명은 탈락시키려고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렉시랑 크리스티나가 남은 이유는 이 둘이 좀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되게 멀티플레이어고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가진 장점은 다른 멤버들도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선 선택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렉시의 장점은 사바나가 갖고 있고 크리스티나가 가진 장점은 카밀라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엔 어쨌든 이런 렉시, 크리스티나, 진아 중에서 탈락자가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탈락자는 뭐 한두 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란듯이 렉시가 처음으로 선택을 당했어요. 근데 제가 못 봤던 장면이 있는 게 인성평가를 제가 아직 안 봤는데 인성평가에서 렉시가 1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렉시를 탈락시키면 인성평가 왜 했어?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1위로 들어갔습니다. 뭐 렉시는 충분히 저는 계속 좋아하는 멤버였고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은 했어요. 네, 케이지가 데뷔했고 네, 당연히 카밀라. 그러니까 이렇게 카밀라, 케이지는 뭐 일단 픽을 해놔야 돼요. 다음 사바나 아닌가? 그쵸?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생각으로 뽑았을 것 같아요. 렉시는 인성평가 1위 했으니까 처음에 뽑고 네, 케일리가 먼저 됐네요. 사실 이러면 이제 진아가 상대적으로 좀 불안해지죠. 1명 남았대요. 그럼 2명이 탈락인데? 그럼 이러면 전 사실 켄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켄달 안 뽑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Congratulations, it's Kendall. 그쵸. 켄달이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Sorry if I disappointed you and you'll need 진아가 저 마지막에 JYP에게 굉장히 빠르게 쏟아낸 말이 너무 가슴 아프네요. 본인이 유일한 JYP 연습생이었는데 결국 이게 데뷔할 만한 실력이 안 돼서 실망을 하게 만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했거든요. 지금 본인이 저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해서 탈락을 당한 직후에 하는 말이 이 회사에게 미안하다는 말이거든요. 탈락 후에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저거라는 걸 보면 이 진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본인이 JYP 연습생으로 참가하고 있다는 점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방송이 끝났어요. 방송 전에 한국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어려움이 많았던 방송인데요. 사람들이 이것이 서양에서 하는 첫 K-팝 오디션 방송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많은 오디션 방송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발전된 오디션 프로그램이 해외에서 그대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외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거였죠. 저는 서양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이 이런 K-팝 트레이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는데 일본에서 니지 프로젝트 1을 했을 때 느낌을 그대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 탄생될 팀도 아마 어쨌든 니쥬 그 데뷔 모습과 좀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반응이 별로 없지만 이 방송을 지켜본 해외 K-팝 팬분들이 새로운 팀 활동의 기반이 되어 주겠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곡이 나오면 다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팀의 이름이 비차라고 하네요. 그리고 싱글을 바로 발표한다고 하네요. 이거 그럼 아까 말했듯이 파이널 무대에서 했던 신곡들을 발표하는 거겠네요. 요거는 들어보고 또 리뷰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